강원도 내 스쿨존 5곳 중 한 곳은 보호 울타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인근 상인들의 민원 등이 울타리 설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는 9월 고성 잼버리장을 중심으로 인근 4개 시군에서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 행사인데다 산림을 주제로 한 첫 엑스포인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30일 동안 규모 2.0 이상 지진이 17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달 말부터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금연구역은 금강로 62번 길 일대로 약 185m 구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어린이 3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는데요.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내 스쿨존은 안전할까요? 도내 스쿨존 5곳 중 한 곳은 보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등굣길, 책가방을 맨 어린이가 인도도 없는 길을 따라 학교로 향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불법 주차된 차량에 가로막혀 차들이 오가는 도로를 넘나들며 등교합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학교 정문 앞에는 방호 울타리가 쳐져 있지만 길 건너편에는 인도도 없고 방호 울타리도 쳐져 있지 않습니다. 5년째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있는 할머니는 늘 불안한 마음입니다. 여기 이게 나빠요. 여기 경계선이 없어서 애기들이 그냥 거기로 다니죠. 저쪽으로. 여기 다니는 길이 거기는 늘 불안하죠. 강원도 내 스쿨존 750여 곳 중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150여 곳. 관련법은 방호 울타리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에 가로막혀 설치가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설치가 안 됐다면은 전장의 지정물이나 아니면은 인근 상가나 주민들 반대도 심해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쿨존 내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안전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불편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앞에 30km를 달리게 되어 있잖아요. 되게 불편하지. 그러나 그 불편이 안전보다는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제화가 됐고. 이런 가운데 경찰은 최근 스쿨존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현재 권고 사항인 방호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방호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발의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9월 고성 등에서 개최되는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이제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국제 행사인 건데요. 특히 이번 행사는 산림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성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전체 면적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습니다. 전쟁과 산불 등으로 황폐화됐던 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고 산림 경영으로 쌓은 경험은 강원도가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이런 산림의 역사, 문화, 생태의 평화 콘텐츠를 접목해 강원도 산림의 가치를 알리자는 게 바로 2023 강원 세계산림 엑스포입니다. 그러한 산림의 노하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가 가장 잘 집약되어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러한 노하우를 전 세계와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개최를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나면 앞으로 우리가 강원도의 산업 주력으로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산림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엑스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강원 세계산림 엑스포는 오는 9월 22일부터 한 달간
고성 세계 잼버리장을 중심으로 속초와 양양, 인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주 행사장 광장에는 솔방울 형태의 전망대가 들어섰는데 지상 10층, 높이는 45m에 달합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뒤로 백두대간이 펼쳐지고 동해바다까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엑스포 행사장 내에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이른바 탄소 상쇄 숲이 조성됐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후원해 만든 숲인데요. 이팝나무나 산딸나무 등 3만 7천여 그루를 새로 심었습니다. 5개 전시관은 평화와 휴양, 산업 등 주제에 맞게 설치되는데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 산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꾸며집니다. 산림이 단순한 목재 생산이나 즐기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산림 복지, 휴양 치유 같은 직접적으로 이제 힐링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연기자와 함께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5월 현재 기업 후원액은 당초 목표의 2배인 14억 원이 접수됐고 산업교류관 홍보부수도 대부분 모집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매도시 각국 대사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전국 기관단체, 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참가객 모집에 나서 계획한 대로 관람객 130만 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세계산림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른 뒤 장기적으로 국제박람회 기구의 공인을 받아 행사 규모를 더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강원 세계산림 엑스포가 열리는 고성 잼버리장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이달 말부터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명동 닭갈비 골목이 금연구역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은 금강로 62번 길 일대 약 185m 구간인데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춘천시는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말부터는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2.5 그리고 규모 2.1의 지진이 잇따라 9km 해상에서 규모 4.5, 진도 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 계속되는 지진에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남편이 얼른 전화했니. 거기서도 지진 진동을 느꼈. 지난달 말부터 강원도 동해안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해안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처음 발생한 건 4월 23일. 이후 5월 22일까지 30일간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17차례나 일어났습니다. 4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5월 10일에는 동해시 내륙에서 발생했는데요. 5월 14일과 15일, 22일에는 다시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건물 흔들림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잠이 다 깨서 소파에 이렇게 있었는데 르륵 하면서 뭐가 집이 흔들리는 거죠. 뉴스를 봤더니 자막이 지진 자막이 올라가가지고. 최근 잇따르는 동해안 지진,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역단층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을 받아 단층이 뒤틀리면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4월 말부터 이어진 지진은 15일 발생한 규모 4.5 지진의 전진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발생하는 작은 지진이었다는 겁니다. 지진 후에 발생하는 여진이 있고 지진 전에 발생하는 전진이 있는데 전진이 먼저 발생을 해서 어느 정도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다가 본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규모 4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4월 동해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2016년에는 울산 앞바다에서, 2004년에는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형 지진이 발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숙종 7년인 1681년에 양양군에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요동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당시 지진을 규모 6.5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을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음과 동시에 동해안이 지진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도 없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한동안 동해안에서 규모 4.5 지진보다 큰 지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자연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100% 확신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생한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는 여진은 규모가 좀 더 작은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국내에서 해저단층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서 이번 지진은 역단층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동해안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한 만큼 해저단층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은 한때 육군 훈련소가 위치했던 군사 요충지였는데요. 하지만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지금은 지역사회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박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한 마을. 사람 손길이 언제 닿았는지 낡은 빈집들이 수두룩합니다. 200명에 육박했던 초등학생은 5분의 1로 줄어 학교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많이 없어요? 없죠. 그렇다고 특별하게 외부에서 오는 건 없고 아이들이 줄어서 내년에 1학년 간 아이들이 진짜 별로 없는 거예요. 마을 인근에 위치한 신병훈련소가 지역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해 왔었지만 교육대 전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마을도 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부대가 옮기기 전이었던 2011년 기준 3,400명을 웃돌던 신서면의 인구는 10년 새 800명 넘게 줄어 2,500명 선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군 적폐청산 명목으로 진행된 위수지역 폐지는 직격탄을 날린 꼴이 됐습니다. 위수지역을 원래는 초성이었었는데 의정부 서울로 풀다 보니까 면에 나와서 전부 의정부 서울로 다 가버리니까 여기 상권이 죽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한 대안은 국립현충원 유치. 5만 기의 호국 영웅을 안장해 보훈 도시로서의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유입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합계 인구는 2003년 처음 5만 명이 붕괴된 이후 지난해 기준 4만 2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가 엄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소멸을 막는 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춘천시가 국비 3억 원을 투입해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활용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기관의 외부 환경과 내부 현황을 분석해 최적화된 클라우드 시스템을 찾는 작업인데요. 춘천시는 최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혁신 심층 컨설팅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삼척시가 해양수산부의 2024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 결과 비화마을이 선정돼 국비 등 모두 4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비화마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46억 원을 투입해 보행로 조성과 마을 옹벽 및 담장 개선,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비화 어촌마을은 전통 어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규모 어촌마을로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발 1,466m 두이봉 정상에서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 제30회 두이봉 철쭉제가 27일 개막합니다. 축제는 27일 신동 대박장터에서 전야제를 시작으로 28일 단곡 계곡 일대에서 산신제와 풍물놀이 등이 개최됩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축제 기간 방문객들은 두이봉 정상에서 철쭉뿐 아니라 참나무와 아름드리 주목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